거냐면 절대부등식이라는 얘기 잘 때가 이 상대되는 게 있어. 이게 뭐 필요충분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필요충분은 아니고요. 약간 비교되는 녀석이 있어. 그게 뭐냐면 상대부등식이라는 게 있어. 상대적인 부등식이라 해서 상대부등식이거든. 그러니까 x가 2보다 크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x가 예를 들면 3이면 참. 근데 x가 만약에 5여도 참. 하지만 x가 만약에 0이면 거짓. 이렇게 x의 값에 따라서 결과가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어.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인 결과다 해서 상대부등식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절대라는 얘기는 뭐가 될까? 무조건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 부등호가 있는 문제, 부등식은 부등호가 있는 식을 얘기하지. 무조건 성립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성립이라는 얘기는 무조건 참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그 문자에 어떤 수를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한다. 항상이라는 말 살짝 붙여주면 좀 더 매끄럽게 이해가 좀 될 거야. 그래서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을 얘기한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면 양변에 B식을 빼주면 A-B는 0보다 당연히 크다. 맞아요? 그럼 그거와 뭐 하나 더 해보면 A 빼기 B가 그럼 0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라 필요 충분 조건 A와 B가 같다. A-B가 음수라고 얘기하면 그의 필요 충분 조건 A가 B보다 작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A와 B가 실수일 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어떤 수를 제곱을 하면 언제 0보다 크거나 같다. 1을 제곱하면 4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보다 크죠. 0을 제곱하면 0입니다. 0과 같죠.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3입니다. 또 0보다 크죠. 그래서 어떤 제곱을 하든 간에 그건 언제 0보다 크거나 같게 될 거고, 그 얘기랑 비슷한 얘기가 하나 더 있어. 바로 뭐냐면 절대값이야. 그래서 절대값 A라는 녀석도 그 결과는 언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 얘가 언제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었지? 맞나?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즉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B가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그 둘을 그냥 더하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언제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 그 얘기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얘기고, 그건 똑같은 원리로 얘기를 해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도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있게 되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라는 것은 A도 0. 어차피 0일 때만 제곱해서 0 나올 테니까. 음수를 제곱해서 양수되기 때문에 A도 0, B가 0이 돼야 한다는 얘기 할 수 있어야겠고요. 똑같은 원리로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라는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A가 0, B가 0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또한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X라는 녀석이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자, Y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게 C보다 크고 D보다 작다 라고 얘기를 했다 하자. 숫자 가지고 얘기를 좀 해줄게.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Y라는 것이 2보다 크고 예를 들면 4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어. 그렇다면 얘네 둘이를 더해라 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X 더하기 Y라고 하면 짱크기 더한 3보단 클 거고 7보단 작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더하라고 해서 당연히 1과 3의 합보단 커야 하고 3과 4의 합 7보단 작아야 한다가 되는 거지. 그게 여기 특강 쪽에 있나? 특강이 있나? 특강이 안 보이던 것 같은데 특강을 안 줬어. 이게 좀 필요한데 말이지. 이게 좀 아쉽네. 왜 이걸 안 줬지? 여기 있네. 없네. 자, 쓰세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맞아요? 더하기 길이에서는 어떻게 할 거다? 이게 더하게 된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건 비슷한 녀석이 뭐냐? 곱하기야. 곱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1 곱하기 1은 2고 1 곱하기 4는 4고 3 곱하기 2는 6이고 3 곱하기 4는 10이야.
그러면 2보단 크고 11보단 작지. 아, 그렇다면 x, y의 곱이라는 건 2보다는 크고 12보단 작다는데 그게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와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더하거나 곱하는 것은 그냥 쭉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등호 한번 얘기해 볼까가 되는 거거든. 그때 등호는 내가 여기한테만 하나 붙여줬다고 하자. 자, 그럼 이때는 얘는 3이 될 수 있어.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네. 하지만 얘가 4가 되지 못하니까 7보단 작을 수밖에 없지. 네. 그래서 이때 쭉 내려올 때도 등호가 둘 다 있을 때 비로소 등호가 나와. 한 녀석한테만 등호를 주면 된다 안 된다? 아, 등호는 생략돼. 마찬가지로 얘도 역시 여기다 등호를 주면 얘는 2가 될 수 있어. 가장 작을 때. 하지만 얘는 x가 1이 되지 못하지. 그러니까 둘의 합이 3이지만 등호는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곱하기도 마찬가지로 등호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해볼게.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했고 y라는 게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했겠어. 이번에 빼는 거 한번 해볼게. 자, 이제 얘를 한번 빼볼 거라고 했어. 빼기. 자, 뺐다라고 얘기하면 4번 해보면 돼. 원래는 1 빼기 2 마이너스 1 빼기 4 마3 3 빼기 2 1 3 빼기 4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될 거거든. 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이었고 가장 클 때 값이 얼마였냐? 아,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3이었지. 네. 가장 클 때가 1이었지. 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나온 거니? 라고 하면 뺄 때는 요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x 빼기 y가. 자, 그리고 뭐보다는 크다? 1보다는 크다. 자, 이렇게 x자로 오게 되는 거지. 자, 역시 여기서 나누기도 한번 해볼까가 되는 거거든. 나누기. 자, 그럼 해보면 돼. 1 나누기 2는 2분의 2 4분의 1 3분의 2 얘 같은 2분의 3이겠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4분의 3이야. 얘 같은 경우는 얘가 4분의 2 4분의 1 4분의 6 4분의 3이야. 이때가 제일 작고 이때가 제일 커. 맞아요? 4분의 1 어떻게 나왔니? 요렇게요.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4분의 1보다 얘가 y분의 x.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일 클 때 값은 뭐였니? 2분의 4. 네. 그래요. 시험지 나 주세요. 고마워요. 이렇게 됐다가 됐어요? 아, 곱하기와 더하기는 일자로 내려오지만 빼기는 이게 격자. 됐어요? 그것만 좀 기억해 주면 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야. 얘한테 등호 준다고 해도 x가 이렇게 뺐다라고 할 거야. x가 가장 클 때 3이지만 얘가 2가 되지는 않지, y가. 네. 그래서 1은 아니야. 여기 등호 줄 수 없다는 거지. 네. 등호 주고 싶으면 여기 둘 다 등호 있어야 한다. 이렇게. 등호 있어? 그때 등호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얘한테도 등호를 이렇게 주면 자, 얘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x가 1은 되지 않는다 했지. 1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네. 근데 얘는 y가 4가 될 수 있다 했잖아. 네. 그럼 얘가 마3보다는 좀 더 큰 값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마3이라고 얘기를 못해. 등호 못 줘.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등호 있어? 오케이. 그럼 이때 등호 주는 거야. 됐어요? 네. 이것만 좀 잘하면 좀 괜찮다라고 하게 돼요. 자, 그럼 계속 한번 보죠. 절대값, 4번. 자,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a 제곱과 같더라. 그쵸?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그냥 마이의 제곱이나 결과는 4야. 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자. 즉, 절대값이 있을 때 이거는 눈으로 확인해 보면 되거든. 절대값 a, b라는 것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와 같다. 자, a가 마이너스 2고 b가 3이었다고 했죠. 절대값 씌워주면 얘 계산하면 6 나오겠지. 네. 마이너스 2의 절대값 2고 3의 절대값 3 나오게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2 곱하기 3이니까 6 나오는 거 맞지? 네. 다시 앞에 거는 양수인데 뒤에 게 음수라고 얘기해보자. 이렇게. 네. 그래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렇지. 얘 계산하면 마6의 절대값이면 그냥 6
2, 얘는 마삼의 절대값 3 같다고. 뭐 부호가 같을 때는 뭐 너무 편하죠. 2 곱하기 3의 절대값은 2의 절대값 곱하기 3의 절대값 같더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라고 하나, 마이너스 2의 절대값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하나. 어차피 그 결과가 6의 절대값 6, 2, 마이의 절대값 2, 마3의 절대값 3 같다고 나오게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야. 아, 절대값 A, B는 절대값 곱하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로 이 절대값을 갖고 끊어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 5번 얘 조건이 있어야 돼.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비로소 제곱했을 때도 같다라는 거야. 만약에 루트를 씌웠을 때도 같다는 거야. 만약 얘가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 부호가 다르면 그때는 할 수 없다. 알겠지? 예를 들면 하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4였다고 해봐. 하지만 제곱하면 누가 더 커져 버리지? 마4의 제곱이 더 커져 버리잖아. 그래서 둘 다 부호가 같을 때만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부등호 바뀌는 거 한번 살짝 얘기해 주면 이 위에 있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대소관계를 물으면 그냥 둘이 빼서 양수 나오면 앞이 크고 0이면 같고 그 다음에 작으면 A가 B보다 작은 거고, 혹은 제곱해가지고 빼는 것도 괜찮지. 자, 이때 조건은 뭐였다? A가 양수, B가 양수라는 조건이었지. 자, A가 또 양수, B가 양수일 때 나눴을 때도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근호가 있거나 절대값을 없애려면 제곱을 시키는 거고, 만약에 거듭 제곱으로 표현되거나 B로 나타냈을 때는 이렇게 자 1과의 대소 비교로 이게 B로 만드는 거지. B분의 A를 만들어서 1보다 크다. 양변에 B를 곱하면 A가 B보다 크다. B분의 A가 1과 같다. A와 B가 같다. B분의 A가 1보다 작다. 양변에 B를 곱해봐.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걸 보고 내가 살짝 왔는데 이 대소 비교랑 내가 또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보고 오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있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때. 우리가 부등호의 방향 언제 바뀐다고 배웠냐면 A와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 맞지? 이때 부등호가 바뀌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C가 0보다 작아서 양변의 음수를 곱했을 때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배웠지. 근데 하나 더 있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수치했을 때. 근데 이때도 A가 B의 부호가 같을 때만 가능해. 이거 좀 특이하게 얘기했다. 아까 전에 조건은 C가 음수일 때를 얘기했거든. 그래서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얘기했는데 둘의 곱이 양수일 때 역수치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고 했어. 근데 조건을 봐봐. 뭐라고 얘기했어? 곱이 양수일 때라고 했어. 왜냐면 3과 2 둘 다 양수니까 곱하면 양수 나온 거 맞지? 네. 역수치해봐. 3분의 1과 2분의 1 누가 더 커? 2분의 1. 그렇지. 근데 만약에 3과 마이너스 2가 있어. 네. 하지만 이때는 역수치한다고 해서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하지만 마이너스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3이었다고 해봐. 역수치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누가 더 커? 마이너스 3분의 1. 그렇지. 언제 바뀌었다? 요때와 요때. 즉 그 둘의 곱이 3과 2의 곱이 6. 이 마이너스 2와 3의 마3의 곱 6. 둘의 곱이 양수일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지. 자, 좀 특이한 경우지. 맞아? 그래서 이때는 곱이 양수일 때만 뭐를 할 수 있다?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요것까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 두 가지 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자, 얘가 2번을 딱 보면 느낌 바로 오죠. A 플러스 마이너스 B에 대한 완전 제곱 풀어놓은 거네. 왔어? 오답 다 해왔어? 예. 저 그때 그 공책 나도 그런 거 같더라. 선생님 오답에 시험 왔어? 자, 이거를 너는 오답을 좀 하고 오면 되는데 그치? 여기 오답 한번 해보고 오면 되고
이거 다 붙여본 거 이거 다 확인해봤니? 제리나 이거 다 확인해봤니? 네, 저다 체크해놔가지고. 아 그래? 다음에는 삼각형도 한번 표현해보자. 예. 고생했다고 진다고. 됐습니다. 됐고. 고생했다. 자, 개념원이는 안 텐지 정리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절대값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 절대값 얘기하다 말았던 거 맞아? 절대값 얘기하다 말았었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런 거야. 얘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녀석 자체가 완전 제곱을 풀어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지. 그러니까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러면 자, 얘 지금 등호 안 보이게 했어. 요까지만 딱 봐봐. 이거 뭐였지? 얘 뭐였더라?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얘가? 네, 이거 뭐였더라? A 2분의 2분의 A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아 잠깐만 이거 아닌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닌데. 맞나? 맞다. 맞지.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가로 열고 a 마이너스 b에 대한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에 대한 제곱 더하기 당연히 c 마이너스 a에 대한 제곱이잖아. 네.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다 더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2분의 1 양수 곱해도 0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다. 근데 언제 이거 등호 성립될 거냐 라고 얘기했어. 이거 언제 완전 제곱되니? a 플러스 b가 언제 0 되니? a가 마이너스 b일 때. 밑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언제 0 되니? a가 b와 같을 때. 그래서 등호는 a 마이너스 플러스 b라고 할 때 성립하게 된다. 이게 부호를 같이 쓴 거야. 그럼 얘 같은 언제 성립하겠니? 언제 0 될 수 있니? a와 b와 c가 다 같을 때 성립할 수 있겠다. 자, 그럼 그걸 보고 이제 1번을 다시 보면 얘가 좀 편해져. 어떻게 될 거냐? a제곱 플러스 ab라고 해봐. 그럼 얘한테 지금 여기 b제곱이 있었단 말이야.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가 완전 제곱을 만들려고 이 사이에다가 뭘 넣냐면 절반의 제곱, 즉 b라는 것 자체가 b분의 a라고 두면 절반의 제곱 4분의 b제곱이 올 거고 없던 4분의 b제곱 왔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즉 얘가 a 플러스 2분의 b에 대한 제곱되고 자 얘는 플러스 4분의 3 b제곱이 되는 거 맞아? 자 다시 얘는 a 플러스 2분의 b에 대한 제곱 플러스 2분의 루트 3 b에 대한 제곱이 돼. 아까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지. 그럼 제곱의 합도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즉 이 녀석도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런데 언제 0 될 수 있겠니? b가 0일 때. b가 0이면 a도 0일 때. 그래서 등호 성립 a와 b가 둘 다 0일 때. 자 됐어요? 이때 등호 성립은 시험에 좀 잘 나와. 왜냐면 얘가 성립될 때 a와 b가 언제 등호 성립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만들기 좋거든. 그래서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이게 절대부등식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살짝 봤는데 좀 말들이 어렵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보고 오자. 필수의 16번 봅시다. 자 다음의 실수가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라고 했어. 증명하라 했거든. 자 1번 얘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넘겨줘. 다 좌변으로. 그럼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4ab가 되는 거 맞아? 네. 자 아까 전에 대소비교는 어떻게 확인한다고 했냐면 맨 처음에 뭐라 얘기했다? 둘이 빼본다라고 얘기했었잖아. 네. 빼서 양수 나와. 그럼 a 앞에 게 큰 거야. a 빼기 b가 0이야. 그럼 a와 b가 같은 거야. a 빼기 b가 음수야. 그럼 d b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일단 빼보는 거야. 성립하면. 그러면 이거 증명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 그냥 뺀다가 있어. 여기 등호 썼어? 안 썼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빼보는 거야.
근데 얘를 풀면 얘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인데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 마이너스 4ab. 결국 얘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 사실 얘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는 거지. 자, 이때 제곱이라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배웠지. 여기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인 것뿐이야. 얘 임으로 어떻게 쓸 거다? 쭉 맨 처음 올라가는 거야. 어떤 거? a 플러스 b. 맨 처음에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뭐야? a 플러스 b와 4ab의 대소 관계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 4a보다 크다가 성립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 등호 있었지? 언제 0 되겠니라는 거야. 얘가 0 되려면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하지. 그래서 이때 단 뭐라고 얘기하자? a와 b가 같을 때 등호 성립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자, 됐어요? 이렇게 푼다는 거지. 이게 1번이야. 좀 짜증나지? 됐어요? 자, 2번도 한번 해보자. 자, 절대값이 있어. 아까 전에 대소 비교할 때 절대값은 어떻게 하라고 배웠지? 절대값은 제곱해서 빼라고 얘기했었지? 제곱해서 빼라고 얘기했었다. 그렇다면 얘 제곱하자. 양변의 제곱을 하면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a 플러스 b에 대한 뭐가 될 거야? 제곱. 그리고 뺀다고.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럼 절대값 a의 제곱은 아까 뭐라고 했다? 그냥 a 제곱 같다 했지? 그래서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이 절대값 ab. 자, 절대값이 제곱되나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이나 똑같겠네. 자, 마이너스 가로 열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b. 자, 됐어요? 자, a 제곱과 b 제곱 없어질 거고, 자, 2 가로 열고 절대값 ab 마이너스 ab가 될 수 있어. 얘가 2로 묶었다는 거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일단 생각을 해봐. 뭘 생각해 봐야 하냐면, 자, 만약에 여기서 이거야. 절대값 x가 있어. 절대값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쓴다 했지? 그냥 절대값 x를 x라고 쓴다라고 했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x를 뭐라고 쓴다 했지? 마이너스 x라고 쓴다 했지. 그럼 이때 얘 같은 경우에는 뭐라 생각하면 이 x가 여기선 ab인 거야. 즉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1때 얘는 이 가로 열고 ab 마이너스 ab니까 0 나오게 돼요. 자, 만약에 ab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때는 뭐를 붙여라? 마이너스 붙이라고 했었어. 맞나? 그럼 여기한테 마이너스 붙여서 이 가로 열고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4ab가 된다는 거야. 근데 ab가 양수라고 했어, 음수라고 했어? 음수에다 마사라를 음수를 곱했어. 그럼 이거는 양수 되는 거 맞아? 음수에다 음수를 곱했으니까 그렇지, 이거는 양수야. 즉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때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가로 열고 2라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므로 대체 우리가 맨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녀석이 뭐였다? 바로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와 절대값 a 플러스 b에 대한 대소관계인데 여기서 당연히 앞에 게 크거나 같다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단 이때 등호가 있었지. 언제 0이 될 수 있었니 생각하면 아까 0 되는 거 연두색으로 확인하면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했네. 따라서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어떻게 된다?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된다. 자, 연두색은 안 써도 돼. 검은색만 써놔도 되거든. 근데 이렇게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손이 좀 많이 가.
자, 됐나요? 이게 이제 증명하라는 거야.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딱 저 한 문제를 위해서 약간 몰빵하는 느낌이야. 그 다음에 문제 별로 없지. 그래서 지금 배웠던 이 절대값이란 그 개념들로 당연히 이제 그걸 풀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알겠지? 좀 많이 피곤한가 보네. 너무 조는 거 아니에요? 괜찮냐? 네. 괜찮습니다.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할래? 아니. 괜찮아? 네. 그러면은 보자.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들이 다 증명하라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조금만 정신을 좀 재미없어. 여기는 원래 여기가 진짜 재미가 많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도 재미가 없다. 지금 설명한 나도 지금 재미가 더럽게 없어 보이지 않니? 나도 재미가 없는데 네가 오죽하겠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산술기하 조금 잠 좀 깨우면서 봐요. 자, 산술이라는 건 언제 얘기하냐면 단순하게 두 수에 대한 숫자에 대한 평균이야. 우리가 예를 들면 수학이 예를 들면 100점을 받고 영어가 90점을 받았다. 그러면 두 과목에 대한 평균 물어보면 우리 100과 90을 더하고 두 과목에 나누기 2해서 평균 95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네. 그러면 이게 산술 평균이야. 이게 산술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두 수에 대한 평균값을 얘기해. 자, 그럼 기하 평균은 뭡니까? 기하 도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A고 세로가 B, 직사각형의 넓이가 AB일 거야. 네. 근데 그거와 같은 넓이가 정사각형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때 정사각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AB가 돼야겠지. 이게 두 수에 대한 기하 평균인 거야. 근데 이 기하 평균을 얘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꼭 붙어야 돼. 뭐냐면 A가 양수, B가 양수야. 산술 기하 평균 다음에 뭐가 나오게 되면 코시 슈바르츠라는 게 한번 나오거든. 여기 밑에 있네. 네. 이 코시 슈바르츠라는 것은 좀 특이해. 실수라는 조건에서야. 산술 기하는 양수에서 하는 말이고 네. 얘는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이고 네. 코시 슈바르츠는 풀 때 실수라는 범위로 문제를 풀게 돼. 그리고 당연히 여기 확인 체크해 보면 코시 슈바르츠가 나오거든. 네. 어디 있지? 이거 제일 뒤에 제일 뒤에 있나? 21. 네. 그래서 얘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 시험에서도 산술과 코시 슈바르츠를 주면서 이게 네가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 알겠지? 그럼 여기서 산술 기하 평균은 양수, 코시 슈바르츠는 실수.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양수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산술 둘의 합의 2분의 A 플러스 B는 기하 평균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고 그때 그 등호 성립은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시험 문제에서 보통 이 등호 성립할 때 값을 많이 물어본다. 네. 여기서 해도 되지. 자, 그럼 얘가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는 뭘 많이 쓰냐면 양변에 2를 더해서 A 플러스 B가 2 루트 AB다. 이걸 더 많이 써. 그래서 이 번외도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다. 알겠죠? 자,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냥 빼보면 됩니다. 빼려고 생각했는데 알겠지? 네. 빼보면 2분의 A 플러스 B 증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빼기 루트 AB를 썼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2 루트 AB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2분의 A 더하기 B인데 왔어. 자, 얘 같은 루트 A의 제곱 그 다음 루트 B의 제곱이라 생각해봐. 네. 그럼 마이너스 2 루트 AB잖아. 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 루트 AB라는 녀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로 다시 또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2분의 뭐가 되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에 대한 완전 제곱이 돼. 네. 아까 제곱은 언제 0보다 크다 같은데 2분의 1이라는 숫자까지 곱했네. 네. 양수니까 부동 안 바뀌겠지. 네. 그래서 0보다 크다 같다. 그럼 언제 등호 성립하겠니? 얘가 0 될 때. 즉 언제 가능하다?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 성립하게 되겠지.
네. 즉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하게 되는 거 맞아? 네. 그래서 산술기하 언제 성립한다?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산술기하 평균은 그래서 이제 풀게 되는데 이렇게 꼭 풀어야 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 어떤 때냐면 합을 주면서, 그러니까 곱을 주면서 곱을 주고 합의 최소를 물어볼 때 많이 써. 합의 최소를 물어볼 때. 그러면 곱을 줬으니까 얘 곱 줬으면 얘 얼마인지 알잖아. 네. 그러면 얘가 합의 최소는 얘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양수를 주면서 합의 최소 산술기하 평균. 다시 곱의 최대를 물어봤을 때 그때는 합을 주면서 얘기해야 돼. 합이 얼마인지 줬어. 네. 그럼 둘이 곱하면 얘보단 작거나 같겠지. 네. 그럼 최대값은 얘겠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에 1차식 곱하기 1차식의 최소를 물어볼 때 시험에서는 뭐 이걸 좀 많이 낼 수도 있어. 그래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의 최소를 물어볼 때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주게 되면 산술기하 평균으로 풀어달라는 얘기를 해줘. 자, 한번 봐봐. A가 양수라 했지. 그럼 A가 양수라는 얘기를 해줬으면 당연히 A분의 4도 양수겠지. A를 역수치해도 양수일 거고 양변 4를 곱해도 양수일 거니까. 그러면 얘도 합이 얘 양수고 양수지. 맞아요? 네. 얘도 양수였던 거고요. A분의 4도 양수였죠. 네. 양수들에 대해서 지금 뭐를 물어봤냐면 합의 최소를 물어보고 있어. 뭐라고? 합의 최소. 산술기하라고. 네. 그건 어떻게 하라고? 얘가 A고 얘가 B인 거야. 산술기하가 뭐라고 했어?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다 2 루트 AB라고 했잖아. 네. 그럼 얘는 어떻게 쓸 거다? 아, A 플러스 A분의 4는 같다 크거나 같다 2 루트 둘의 곱 A 곱하기 A분의 4 약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다면 최소의 값은 얼마 하면 된다? 4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때 등호 성립 언제 되는지 보면 얘가 A고 A분의 4가 같을 때야. 네. 등호 성립은 A가 A분의 4가 같을 때여서 A제곱이 4일 때 A가 풀마 2인데 중요한 거 아까 A가 양수라 했지? 네. 그래서 이때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가 2일 때 등호 성립이야. 네. 자, 등호 성립도 잘 물어보니까 같이 구하는 거 연습해놔야 돼. 네. 됐어요? 네. 이게 산수기. 그럼 쌤, 코시 슈바르츠는 뭡니까? 코시 슈바르츠는요, 실수라는 조건을 줘야 돼. A, B, X, Y가 다 실수라는 조건을 주면서, 너 오답 다 하고 줬나? 정리. 삼각비랑 원과 직선 그 유인물 주지 않았었어? 아, 근데 저 큰 복사기 복사실에서 종이 좀 한번 갖고 올래? 삼각비 내가 좀 뽑아놓은 거 있는데 유인물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코시 슈바르츠라는 것은 코시라는 수학자와 슈바르츠라는 수학자 두 사람이서 정의를 내린 건데 네. 실수일 때 관한 얘기인데 어떤 다항식을 줘. 네. ax 플러스 by라고 주면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다항식의 제곱은 언제나 작거나 같아. 뭐보다? 개수들의 제곱에 곱하기 미지수들의 제곱에 보다 그 수의 곱보다 작거나 같다.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보다 그거의 곱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것도 증명 한번 해볼게. 그냥 둘이 어떻게 하면 돼? 빼버리면 되지. 맞아? 증명 한번 해볼까요? 증명. a제곱 더하기 b제곱 가로 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뺄 거야. 뭐를 뺄 거야? ax 플러스 by의 제곱을 뺄 거야. 이것도 그거. 아, 이거는 딴 친구 거고 이거 풀고 있어. 너 풀다 말았어. 태배가 일단 이거 이름만 써놔볼래? 이거 애들이랑 좀 줘야 하니까. 이거 하면 이제 증명해보자. 그럼 a의 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 빼기 가로 열고 a제곱 x제곱 네. 플러스 b제곱 y제곱 플러스 2ab xy 네. 맞아? 좀 길지? 네. 근데 a제곱 x제곱 없어지고 b제곱 y제곱 없어져. 네.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 할 수 있냐면 이거 ay에 대한 제곱이잖아. 맞아? 그 다음에 얘는 bx에 대한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ay와 bx에 대한 완전 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는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어. ay 마이너스 bx에 대한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왔어? 안녕하세요. 얘들아 이거 유인물 하나씩 받아요. 오늘은 이거예요. 또 신나죠? 자, 이거 자습 때 풀어야 할 거예요. 자,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럼 얘는 이제 제곱이 나왔으니까 언제나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네.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쓰게 되면 이때 제곱은 언제 0보다 크거나 어떤 제곱이었어? ay 마이너스 bx 네. 크거나 같다 이므로 우리가 지금 처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ax 플러스 by에 대한 완전제곱의 대소비교였지? 네. 자, 그게 좌변이 언제나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 또 등호가 또 나왔어. 그렇다면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 봐야겠지. 그렇다면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라는 거지. 단 등호 성립은 언제 될 거냐면 얘가 0이 될 때야. ay가 bx와 같다 이런데. 됐나? 근데 얘가 이렇게 쓰면 좀 어정쩡하니까 얘가 양변에 얘를 조금 더 바꿔서 이렇게도 바꿀 수 있거든. 양변에 뭐를 곱하냐면 양변에 b를 나눠줘. 없애지. 양변에 y를 나눠줘. 없애지. 네. 그래서 b분의 a가 y분의 x와 같다 이럴 때도 바꾸고 혹은 a분의 b가 x분의 y와 같다라고도 써. 이 세 가지 같은 표현인데 보통은 ay가 bx와 같다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건 이제 실수 읽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야. 호영 왔어? 호영아 오늘 이것도 써야 돼. 오늘의 자습 시간 때 볼 건 이거예요. 자 이거 코시 슈바츠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럼 얘를 한번 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5라고 주는데 xy가 뭐라고 줬어? 실수란 얘기하자마자 우리 산술 기하 평균 쓰면 안 돼. 산술 기하는 언제 쓸 수 있는 말이었죠? 양수. 그치. 얘는 산술이라 실수란 얘기하자마자 생각 안 돼. 안녕하세요. 왔어? 응? 나 운동 하시고 온 줄 알았다. 야, 형한테 배웠어. 야, 이거 오늘 자습 때 필요할 거는 이겁니다. 이거 풀어주시면 돼요. 자, 짜잔. 너무 좋죠? 핫. 왜 두 개가 더 남지? 1, 2, 3. 혹시 안 받으신 분 있나요? 똑똑하구나.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y라는 게 있었다 했잖아. 네. 이거 다항식 맞아? 그치? x, y에 대한 1차식이잖아. 네. 그럼 얘의 완전 제곱은 언제 작거나 같다? x의 개수가 얼마? 1. y 개수 1이지. 네. 개수들의 제곱의 합 곱하기 미지수 x랑 y가 미지수였지. 네. 미지수의 제곱의 합을 곱한 것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네. 근데 이 빨간색 계산하면 얼마 나오지? 2 나오지. 네. 그 다음에 얘가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아까 뭐라고 했어? 5. 그게 x 더하기 y의 완전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10보다 x 플러스 y의 제곱이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10과 플러스 루트 10 사이에 x 플러스 y가 있을 거라는 얘기지. 네. 그렇다면 이때 범위를 구하라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맞아? 네. 이게 범위야. 그러니까 보통 이때 이렇게 범위로 나올 때 최소값과 최대값을 더하라 혹은
곱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 산술 기하 평균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이제 산술 기하 그 다음에 산술 기하의 대표적인 이 녀석들 다 있네. 여기에 5, 17, 18, 19가 다 산술 기하 형태로 푸는 거고요. 활용 한번 나오고요. 코시슈까지 나오네요. 이걸로 한번 정리하면 딱 좋을 것 같네. 한번 봅시다. x가 양수, y가 양수. 자, 이런 부분 밑줄 그어줘야 돼.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 양수들에서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자, 그럼 양수면 2x도 당연히 뭐가 될 수 있다? 양수고 3y도 당연히 뭐가 될 수 있다? 양수. 양수들의 합이 지금 얼마다? 12. 오케이. 양수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양수들의 합. 자, 산술기하평 다시 한번 얘기하면 두 술의 합은 크거나 같다. 이 루트 둘의 곱보다. 단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 A와 B가 같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등호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2x라는 녀석이 A고 3y가 B지. 그의 합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둘의 곱 6xy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여기서 아까 얼마나 했지? 2x 더하기 3y가 12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2 루트 6xy보다. 양변에 2를 곱하면 6 되고요. 제곱하면 36이 6xy. 양변에 다시 6을 나누자 6. 자, xy가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y의 최대값은 얼마가 될 거다? 이렇게. 다시 해볼까? x가 양수, y가 양수야. 그러면 이거 양수지. x도 양수일 거고 2y도 양수가 되는 거 맞아? 당연히 여기서 2y라는 것도 당연히 양수일 거니까. 아, 그러면 x랑 y의 합은 하나 같다 2 루트 뭐라고? 둘의 곱. 그러면 얘가 2xy 되는 거 맞아? 네. 근데 여기서 xy가 얼마래? 그렇지. 그러면 얘가 2x 더하기 2y가 크거나 같다 2 루트 2 곱하기 8. 루트 16은 4죠. 네. 그럼 2 곱하기 4니까 8이죠. 네. 그럼 x 더하기 2y는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최소값은 얼마 되죠? 8. 그렇지. 다시 한번 보자. 얘 같은 경우에는 봐봐. 양수를 주면서 양수의 곱의 최대 물어보니까 산술기야. 다시 합의 최소. 양수 주면서 합의 최소 물어보니까 또 뭐라고? 산술기야. 이렇게 본다는 거지. 됐어요? 자, 18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아까 3번에서 얘기했던 1차식 곱하기 1차식의 최소값 문제야. A가 양수, B가 양수라 했어. 그렇다면 얘를 일단 전개를 하면 AB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AB분의 4가 돼. 네. A가 양수, B가 양수면 AB도 양수일 거고 A분의 1도 양수일 거야. 네. 그러면 A분의 4도 양수일 거지. 네. 그러면 AB 플러스 AB분의 4 이거 양수들이지. 네. 이게 산술기야 쓸 수 있잖아. 얘는 언제나 크거나 같다 2 루트 둘의 곱 AB 곱하기 AB 4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쓰려고 보니까 여기 얘가 있었어. 얼마가 붙어야 돼 여기에? 양변에 5를 더해주면 되는 거 맞아? 네. 그러니까 얘가 알고 보면 요쪽 이 좌변 알고 보면 결국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B분의 1 그리고 B 플러스 A분의 4를 지금 전개한 것뿐이잖아. 네. 근데 그건 크거나 같다 2 이거 약분하니까 2 더하기 5 네. 9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죠. 네. 그렇다면 최소의 값은 얼마가 된다? 9지. 1차식들의 양수를 주면서 1차식의 곱 1차식 곱하기 1차식의 곱의 합은 또 뭐가 된다? 산수기야. 자, 하나 더 해보자. 필수 29번. 자, x가 1보다 크대. 이건 그냥 양수를 얘기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네. 그럼 4x라는 건 4보다 큰 거니까 역시 얘도 뭐가 될 거야? 그러면 x 빼기 1은 당연히 양수겠지. 네. 1씩 뺐으니까. 그러면 그것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뭐가 될 거야? 그치, 양수야. 그러면 지금 얘 양수고 양수 준 거 맞아? 네. 근데 그 양수들에 대한 합의 뭐를 물어보고 있어? 그렇지.
양수고 양수인데 합의 최소야. 그럼 뭐라고 계속? 산술기야. 그러니까 양수고 합의 최소인 걸 체크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 아까 전에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 합의 산술기하는 어떤 식이라고 얘기했었지?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식은 A 플러스 B가 2 루트 2의 곱 AB보다 크나 같다.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와 B가 같을 때. 계속 오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어차피 둘이 곱해져야 돼. 그럼 얘 나중에 이게 가로 안에 4x 곱하기 x-1 곱하려고 하니까 계산이 힘들지. 네. 그래서 얘를 이 분모로 나눠줘. 이게 요령이거든. 그러니까 x-1로 4x를 나눠줘. 그럼 얘한테 4를 주면 4x-4, 4 나와. 그러니까 4x라는 녀석이 x-1로 나눴을 때 목이 4고 나머지가 4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4x라는 거 뭘로 바꿀 수 있다? 4 가로 열고 x-1 플러스 4로 바꿀 수 있다. 이게 핵심이야. 그리고 더하기 x-1분의 1. 왜 이렇게 썼냐? 어차피 얘 양수야. 네. 얘도 양수지. 네. 다시 x- 양수지. 네. x가 1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 양수지. 네. 거기다 4를 곱해도 양수지. 네. 그럼 더하기 x분의 1 양수지. 네. 분의 1도 양수지. 네. 그럼 얘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2의 곱. 뭐가 돼야 돼? x-1 곱하기 x-1분의 1 약분하. 네. 근데 여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지? 4. 그러면 여기에다 다시 얼마를 더해줘야 한다? 양변에? 40. 그치 40 더해주는 거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좌변은 알고 보면 결국 뭐였다? 4x 플러스 x-1분의 1이었던 거야. 네. 근데 그건 크거나 같다 2 곱하기 2 더하기 4 네. 8보다 크거나 같다야. 네. 그럼 최소값은 얼마가 돼야 돼? 8. 그렇지. 이게 산술기야. 이게 아까 3번 하고 나서 하나 더 있긴 한데 바로 그게 얘야. 시험에 잘 나오는 녀석 중에 하나니까 잘 체크해놔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걸 이제 도형으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도 있을 거냐라고 하면, 자 여기 가로의 길이를 예를 들면 이 문제에서 가로를 x라고 뒀나? 그냥 네. 주고 싶은 대로 할게. 얘가 x야. 네. 당연히 x는 0보다 커야겠지. 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세로의 길이가 y야. 역시 y도 0보다 크겠지. 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피타고라스 얘기하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뭐랑 같아야 돼? 20의 제곱 400이 될 거야. 네. 맞나? 자, 근데 여기에서 난 물어본 게 뭐야? 바닥의 넓이 최대지. 네. 얘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되는 거 맞아? 네. 가로 곱하기 세로가 돼야 돼. x 양수지. 네. y 양수지. 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양수 더하기 양수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2의 곱. 근데 아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랑 같다 했어? 20. 그치 20의 제곱 400 크거나 같다 2 xy. 네. 얘 어차피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 맞아? 네. 양변에 이제 2를 나눠주자라는 거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 200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 맞아? 네. 다시 양변에다가 이번에는 2분의 1을 곱할게. 이렇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100보다 작거나 같다. 뭐가? 2분의 1 xy가. 네. 이게 넓이잖아. 네. 넓이가 가장 클 때는 얼마가 될 거야? 그렇지 100. 단위가 있었네.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네. 어떤 느낌이지? 좀 잡혀가?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구분하라고 코시-슈바르츠 하나만 풀고 이제 마무리 지어보자. 코시-슈바르츠 얘 같은 게 뭐냐면, 자, 밑줄 x, y가 실수. 양수란 말 없다. 실수라고 얘기해야 한다. 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실수라고 얘기하고 보면 이게 다항식이고 뭐 해야 돼? 네. 다항식일 거고 여기 미지수 x, 미지수 y.
그 미지수의 제곱의 합이 지금 4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보여야 돼. 아 그러면 양가로 1번 다항식의 제곱 4x 플러스 3y에 대한 제곱이라는 것은 언제나 작거나 같다. 뭐보다 바로 개수들의 제곱 4와 3의 제곱의 합 곱하기 미지수의 제곱의 합. 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25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지. 100보다 작거나 같다. 뭐가 4x 플러스 3y의 제곱보다. 그러니까 10,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10 사이에 뭐가 있을 거다? 4x 플러스 3y가 있을 거다. 네. 그럼 여기에서 난 뭘 물어봤다? 최대 그럼 최대값은 얼마라고 얘기하자? 10. 이렇게.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 자, 양가로 2번. 자, xy가 실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선 이게 다항식일 거고 x라는 게 미지수, y라는 게 미지수인데 미지수의 제곱의 합이 뭐야? 맞아? 그렇다면 이 코시슈바르츠. 아, 5x 더하기 12y에 대한 제곱은 언제나 작거나 같다. 5의 제곱과 12의 제곱. 그거의 곱하기 미지수들의 제곱. 맞지?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돼. 자, 앞에 건 25 곱하기 얘 같은 경우는 25 곱하기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까? 169. 13의 제곱은 169고 25니까 194 나오겠나? 아, 네. 아, 13. 아, 이거 13이에요. 13 12구나. 미안해. 12. 그럼 160. 169겠네. 아, 미안해. 169다. 그럼 얘가 169 네, 16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아까 이 다항식이 뭐라고 했어? 13. 네. 맞아요? 양변에 13의 제곱이 약분 되겠죠. 네.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보다 크나 같다지. 네. 그렇다면 이때 최소값은 얼마가 될 거야? 1. 그렇지. 최소값은 1이다. 이렇게. 이게 산술인지 실수인지 양수인지를 구분을 잘 해야 돼. 특히나 이렇게 도형 나오게 되면 헷갈린다. 이거는 코시거든. 풀면서 이게 왜 코시지 생각해 봐야 돼. 알겠지? 도형은 다 무조건 산술 아니다. 알겠지? 문제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먼저 산술로 해보고 안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코시로 풀어야 한다라고 나오게 될 거다. 알겠지?